sorry ass DJ.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실 수 있는 모의 테스트, 네, 모의 테스트고요. 실제 학교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 그냥 HS 학교라고 하겠습니다. 네, HS 학교 기출문제고 총 1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서술형 문제가 4개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개네요. 3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객관식 문제인데 이 중에서 그냥 단순 계산 문제는 잘 건너뛰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좀 어려워할 것 같은 것들 또는 실수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다 또는 답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항들을 좀 위주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먼저 활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푸신 다음에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45분 정도로 맞춰서 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OMR 카드 작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그렇게 직접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고 맞은 문항도 다시 한번 저는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풀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정석적인 풀이로 만약에 자기가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서술형 모의고사 서술형 대비 했었을 때 자기가 그 감점당할 요인도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푸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저는 1번, 2번은 건너뛰고 3번 문항부터 가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x제곱 ax 더하기 b가 있는데 자, 이거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2일 때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이런 걸 할 때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일일이 다 전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x제곱이 나오는 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x제곱이 나오는 거는 일단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있겠죠? 2b x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a x제곱 얘네 둘이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인데 제가 이거를 x제곱으로 묶게 되면 2b 마이너스 3a 빼기 1 x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0. 그러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요 자리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요 자리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2b 여기 앞쪽에 나온 계산이 1이다. 일단 요거 하나 해두시고 두 번째는 x의 개수가 2라고 했습니다. x가 그럼 어디서 나오냐? x가 나오는 걸 보면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있겠죠? 그럼 요거부터 먼저 쓰게 되시면 ax 얘네 둘이 쓰시면 마이너스 3bx 따라서 나는 a-3b 곱하기 x다. 이렇게 해두시고 지금 여기 앞에 써져 있는 x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a 빼기 3b는 2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문항은 세 번째 문항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4번 문항을 일단은 볼 건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해달라. 자, 일단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x값을 직접 대입한다 그런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다항식이 나눗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항식 나눗셈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얘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1, 0, 마이너스 5 나누기예요. 14 마이너스 5라고 써두시고 그 다음에 요 놈으로 나눕니다. 1, 마이너스 2, 3. 근데 이제 나눗셈 계산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여기 1 빼기 2, 3 쓰시고 뺍니다. 빼면은 2.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 해주시면은 2,
마이너스 4, 6. 자, 또 한 번 뺄게요. 얘네들 빼면은 마이너스 4, 여기는 8.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4 썼어요. 그럼 마이너스 4 나오고 여기는 8 나오고 마이너스 12. 그럼 마지막에 여기 이제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7이 나오죠? 여기 써져 있는 요 놈은 얘네들이 곱한 다음에 이걸 더하는 건데 지금 제가 밑줄에 치고 있는 값은 어차피 0이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0이 나오겠죠? 따라서 마지막에 써져 있는 7, 이 나머지가 정답이 됩니다. 이 패턴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5번 문제 이어서 가죠. 5번 문항 한번 가볼게요. 5번 문항은 학교 시험에서 너무나 출제가 많이 되는 형태고요. 항등식 개념인데 항등식 개념에서도 수치 대입법 개념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잠깐 적어보면 A0, A1X, 그 다음에 A2X2 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7X7제곱, 그 다음에 A8X8제곱. 자, 이러고 있겠네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거 문제 푸실 때 이제 학생들이 잘못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 보시면 여기다가 무조건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푼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여기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반복해서 나오는 아이들에다가 내가 과연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어떤 숫자를 내가 대입을 해야 문제에서 원하는 관련된 값들이 등장을 할까 이제 그걸 보는 건데 문제에서 지금 구해달라는 걸 보시면 A0 그 다음에 2제곱 A2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4제곱 A4 뭐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2의 8제곱 A8 이러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를 보면요. A2 앞에가 2의 제곱인데 지금 A2에 X 제곱이 곱해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2라는 거를 일단은 대입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 이 느낌은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는 양변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할 겁니다. 2 대입하면 여기는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에 4제곱이 나오겠네요. 여기다 다 2를 대입하시면 A0, 2A1, 2의 제곱 A2, 2의 3제곱 A3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보면 2의 7제곱 A7 여기까지 가면 2의 8제곱 A8이겠지.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홀수 번째들이 여기서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가 사라져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뭘로 가냐 예전에 배웠던 경험에 의해서 X 대신에 똑같이 2를 넣는데 부호를 바꿔서 넣는다는 겁니다. 그럼 부호를 바꿔서 넣게 되면 여기는 4, 여기는 얼마가 되죠? 2.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하시면 이제 얼마가 나와요? 0이네? 그냥 0. 그러면 0, 여기는 지금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A제곱. 라인 맞춰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2A1. 여기는 짝수 제곱이니까 음수가 들어가도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2제곱 A2 마이너스 2의 3제곱 A3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2의 7제곱 홀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이 형태가 나오려면 홀수 번째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 식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식과 2번식을 더해주게 되면 어차피 이제 더해주는 건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좌변부터 더해볼게요. 요건 2의 제곱에 4제곱이니까 총 2의 8제곱이 나올 거고 2의 8제곱과 0을 더하시면은 그냥 2의 8제곱을 쓰시고 괄호 치고 A0 2개, A0 2개, 그 다음에 2의 제곱 A2 2개 해서 짝수 번째만 2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니까 제가 양쪽을 2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의 몇 제곱이 나와요? 2의 7제곱이 괄호 안에 있는 건데 괄호 안에 있는 게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니까 2의 7제곱 따라서 값은 얼마? 128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정리해보고 올까요? 자, 6번 문항입니다.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x 빼기 2로 나누면 각각 2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은 2고 F2는 3이겠구나. 요 정도는 일단 문제 보자마자 바로 아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묻고자 하는 게 fx를 x-1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요랬을 때 이제 나머지는 뭔지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1차 이하라고 쓸 수 있고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일단 식을 완성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F1은 여기다가 1 대입시켰으니까 A 더하기 B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F2는 여기다 2를 넣으신 거겠죠. 2A 더하기 B는 3이라고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두 개 빼시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이고 B도 1이라서 요 fx 식이 이제는 그냥 x 더하기 1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f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4를 묻는 게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정답 4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4 넣으면 3, 2니까 6q4 플러스 5다 이렇게 해주시고 정답 5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난하게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7, 8 뭐 정리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서 지금 7번으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60개의 다항식이 있대요. 지금 거기 보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 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0. 자, 이렇게 총 60개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묻는 게 뭔가 봤더니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2n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지금 몇 개냐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몇 개냐는 건데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직접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찾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얘네 둘이 곱한 게 여기 나오는 상수항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상수항들. 근데 일단 지금 보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상수항 쪽만 먼저 보게 되면 마이너스 2mn이라는 게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띄고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뭐가 나오냐? 일단은 짝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짝수.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건 내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애들. 뒤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같은 건 일단 절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x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m이라고 할 겁니다.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을 해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m-2n이 마이너스 3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2n 빼기 m은 3. 즉 짝수하고 다른 놈하고 짝수하고 다른 놈하고의 차이가 3이 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서부터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여기 나와 있는 두 숫자를 곱했을 때 60을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지금서부터는 그냥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2n이라고 쓰고 여기다 m이라고 써볼게요. 일단 얘가 2가 왔었을 때는 뺐을 때 3이 나오는 숫자가 안 나오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건 빼고 여기가 4일 때 얘가 1인 건 가능하죠. 짝수에서 1 뺐는데 역시 차이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3이 나오니까 이런 건 가능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6에서 이제 3을 빼주니까 이제 3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8이 있으면은 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게 있었으면은 7이 있을까요? 이건 안 되네. 그치? 이건 안 돼. 왜냐면은 봐봐. 7하고 10이 있으면 얘네들을 곱해서 60을 넘어가니까 안 되거든요. 얘네들을 곱하면 4, 넘어가면 18, 넘어가면 40. 그러면 60을 안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지금 될 수 있는 거는 몇 개냐? 이 경우 해가지고 총 3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문항은 그 출판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충분히 출제가 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꼭 잡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죠? 이 문제 힘드셨던 분들은 꼭 한번 다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제가 문제를 써놨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 복소수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정리를 했더니 A 더하기 BI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앞쪽에서 풀어드렸던 4번 문제하고 패턴은 유사합니다. 단지 복소수가 나왔을 뿐인데요. X가 여기 3차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려고는 절대 한 건 아니겠죠. 그치?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하냐. 얘도 문제에 주어져 있진 않지만 등호 한쪽을 0으로 만들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을 2로 곱하고 5를 넘깁니다. 그럼 요러고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루트가 있는 게 저는 보기가 흉하니까 i가 있는 것도 보기 흉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쪽을 제곱해 주시면 여기는 4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0x 더하기 25는 마이너스 15가 나오고 4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넘어갔습니다. 그럼 40은 0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걸 4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0은 0이에요. 이게 설령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별로 저는 지금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얘로 나눌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것처럼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5, 12, 5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나누는 거죠. 1, 마이너스 5, 10. 자, 그 다음에 나누기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1, 1, 마이너스 5, 10. 빨리 할까요? 자, 빼면 0. 여기는 2, 여기는 5.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야? 여기는 좀 2차인데 여기는 1차가 나와버렸거든. 그럼 이게 나머지인데 이 식은 얘하고 얘하고 곱한 다음에 이놈을 더한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 값이 지금 누구냐면 얘인데 얘가 어차피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한 건 어차피 0이니까 필요 없고 나중에 더해지는 요 값. 요 값은 뭐예요? 2x 더하기 5인데 이 식이 결과도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는 x가 여기 있는 2분의 5 더하기 루트 1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놈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앞쪽에 2가 있으니까 분모는 없어지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5 더하기 루트 15i 더하기 5라서 얘는 10 플러스 루트 15i다. 이게 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최종 결론입니다. A는 그냥 10, B는 루트 15. 이렇게 하시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보시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 x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x 그 다음에 더하기 2k는 0이라고 돼 있고 두 근이 연속된 두 정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두 근을 하나를 알파로 놨으면 연속된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는 알파 플러스 1이라고 그냥 둘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두 근의 합을 해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더하면 2알파 더하기 1인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공식 쓰시면 뭐가 나와요? k 더하기 2가 나오겠죠. 일단 저거 이렇게 한번 두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이제 해볼 건데 두 근의 곱은 얘네들 곱한 거니까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은 여기서 두 근의 곱은 2k라고 나와.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k값이에요. k값. 그럼 난 여기서 이제 식이 뭔가 알파 대신에 k로 뭔가 나와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요 놈 있죠, 요 놈. 이거를 알파눈으로 만들어 봅시다.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2알파는 k 더하기 1이고 알파는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나오니까 요 놈을 요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시킬게요. 자, 대입시킨 결과를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k 더하기 1이 하나 있을 거고 다시 2분의 1을 여기다 더한 거니까 아마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오른쪽은 2k가 되겠네요. 자, 전부 다 양변에 4 곱하고 정리 좀 할게요. 4를 곱하면 여기는 8k로 바뀌겠지. 자, 정리 들어갑니다. 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3은 8k고 넘어갑니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은 0이에요. 맞죠? 그럼 문제에서 모든 실수 k의 합 그랬으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을 쓰시면 공식을 쓰면 얼마예요?
4라고 그냥 한 방에 나오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정도는 그냥 이제 저는 14번 원래 하려고 했는데 13번 하려고 했는데 13번은 공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 2x제곱 플러스 3ax 더하기 4b는 0의 한 근이 3-i라고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실수 a, b.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모든 개수가 실수란 얘기죠. 근데 그 중에 한 근이 3-i가 나왔다. 모든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는 다른 근을 3 플러스 i. 지금 내가 지금 뭘 이용한 거예요? 혈례근이라는 것을 제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내가 파악을 했으면 3 빼기 i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얘네들이 더하셔서 두 근의 합을 하시는 겁니다. 얘네들이 더하면 6인데 여기서 두 근의 합 쓰시면 마이너스 2분의 3a니까 a 값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두 근의 곱을 하시면 얘네들 곱하는 거야. 얘네들 곱하면 10이 나올 거고 여기서 두 근의 곱을 하시면 2b가 되겠네. 그럼 문제에선 a 값하고 이제 b 값을 이용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a, b 값만 구하시면 문제는 마무리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a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b의 그래프가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 문장에서 그 시험 문제 보시면 이렇게 무슨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을 때 요 자리에 들어가는 놈 있죠? 저 자리가 k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뭐에 관계없이란 말이 등장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인 풀이는 저 문자로 묶어서 해결합니다. 그 스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시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가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2차 함수잖아요. x축에 접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무슨 건 가진다 그래? 이중근 가진다 그러죠. 이게 이중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전 뭘로 풀 거냐?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근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저는 짝수 판별식을 쓸 거예요. 짝수 판별식 쓰시면 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b가 될 거고, 정리 바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2ak 들어갈 거고 a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인데 얘가 0이야. 근데 k 값에 관계없이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k로 묶어서 해결한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k로 묶게 되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6 곱하기 k라고 나올 거고, 하나는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이 되려면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어야 돼요. 그럼 이 자리가 빵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될 거고, 얘가 여기 들어가주게 되면 b는 얼마가 나오냐? 9가 나오겠죠?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값 구하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아마 정답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공간을 살짝 확인해 봤을 때 다음 문제는 칠판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함수적인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식들이 있게 되는데 그 식들 중에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일단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fa 더하기 x가 fa 빼기 x랑 같다라고 나와. 이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어떤 fx라는 것이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희 현강에서는 많이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강이니까 함축적으로 제가 수업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만약에 처음 들으시면 일단 외워주세요. 아셨죠? 네, 비슷한 게 있는데 fa 더하기 x가 만약에 fx와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어떤 함수 f가 a마다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학교 시험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그것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문제에 써진 조건을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3 빼기 x는 f3 플러스 x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fx를 문제를 보아하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x는 3에 대한 대칭인데 얘가 지금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요 자리에 x가 3인 곳이 있다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가 3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따라서 나는 fx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빼기 3의 제곱이라고 써놓고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달아두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냥 이 범위만 따져야 되겠지. 여기가 지금 3인 지점이잖아. 그러면 3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냐? 5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는 거지. 3에서 마이너스 1은 4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3에서 5까지는 2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려드린다면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고 3을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이라는 거는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거냐? 요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최소값인 마이너스 10이 나오더라. 일단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1이라는 거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6 더하기 k가 나올 거고 요게 마이너스 10 따라서 k는 얼마가 나온다? 6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fx는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6인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a, b 값을 알려달래요. 그럼 난 얘를 갖다 어떻게 하시면 돼? 이거 전개하시면 되겠죠? 전개하시면은 더하기 6x 빼기 3이니까 얘를 보시면서 누가 a고 누가 b다 이거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한번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좀 차근차근 접근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덤비는 친구들이 있어. 무턱대고 덤비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그 덤비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숫자만 집어넣어서 무턱대고 막 덤비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이제 힘들었겠죠. 지금 이 문제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운데에 나와 있는 개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딱 축이 뭘로 딱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편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여기 이거 완전 접시 만들어 보시면요.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는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내가? 이걸 몰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건 어떻게 하냐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잡았어요. 요 지점에 꼭지점이 a고 요 점에 이제 y좌표가 요러고 있겠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0부터 2까지인데 0부터 2까지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봐. 요렇게.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0일 때가 최대고 2일 때가 최소인데 문제에선 최소값이 3이고 최대값이 11이라고 했으니까 요때 y값이 3이고 요때 y값이 11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a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x좌표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 그럼 a 값이 어때야 돼?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이제 답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구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x 대신에 빵빵 대시키면 11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가는 거예요. 여기다 빵빵 넣었어. 그럼 뭐야? b가 11이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기다 이제 2 넣었을 때 3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2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4 빼기 4a 더하기 b는 11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네가 3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15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2니까 a는 얼마? 3. 그러면 얘는 지금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지금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었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그러면은 이건 얼마야?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야? 121 더하기 9니까 이건 얼마야? 130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에 이게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럼 어떤 케이스냐?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이 이게 아래로 블록인데 요점이 이제 아까 저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라는 게 가능할 거고 이번에는 이렇게 치고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x가 0인 지점이고 여기가 x가 2인 지점. 그럼 요때가 y값이 3이고 요때가 y값이 11이다.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겠죠? 그럼 얘도 확인을 해봅니다. 얘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0. 저기다 0 넣으면 이제 뭐가 나와요? b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b가 3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얘랑 똑같겠죠? 결과는. 그러면은 4 빼기 4a 더하기 11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11. 그러면 얘네를 넘어가면 15. 넘어가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4a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럼 여기서 a는 얼마가 나오죠?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네.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야. b가 3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여기서는 10이 되겠죠. 두 개 제곱해 더하시면 되니까. 제가 보기까지 다 써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요 상황에서는 뭐예요? 보기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10이 정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주관식일 경우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써야 됩니다. 아셨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입니다. 자, 18번 문항은 y는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4라고 되어 있어요. 이놈의 그래프가 항상 접한대요. 누구랑? y는 2mx 더하기 n하고 항상 접한다. 자,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얘도 그래프겠죠. 얘는 이차함수 직선이니까 접한다는 말이 나왔어. 그럼 접한다는 거는 내가 교점이 뭔지 알면 되는 건데 이 교점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한 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몇 개가 있을까? 한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까 다른 번호 얘기할 때 제가 k 값에 관계없이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또 뭐라고 하고 있냐? a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나중에 이 문자로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묶어서 해결할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 머릿속에 좀 흐름이 잡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에 저는 뭐부터 하냐? 처음에 당연히 얘네들은 일단 연립부터 해야 되겠죠? 자, 연립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3x제곱. 연립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보세요. 얘네들이 똑같다 하고 이거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3a 나올 거고 빼기였는데 아마 더하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3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4 뒤에다가 마이너스 n는 0이다. 연립하고 나면 이제 이러고 등장하게 될 거고요. 교점이 한 개면은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한 개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짝수 판별식을 써야 되겠지. 그럼 짝수 판별식 쓰시면 3a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4 빼기였는데 얘가 0이라고요. 자, 정리 들어갑시다. 9a제곱 없어지고요. 6am 플러스 m제곱 더하기 18a 빼기 12 더하기 3n은 0인데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 a로 묶어서 해결합니다. 얘네들이 a로 묶게 되면요
6m 더하기 18이 나올 거고 이렇게 남죠? 그럼 남는 거는 m제곱 마이너스 12 더하기 3m.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따라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와 얘가 0이어야지 성립이 되더라. 그럼 이 자리가 0이 되려면 m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비면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는 0. 따라서 n은 1. 문제에서는 n 빼기 m의 값을 물었으니까 얘네들 빼시면 4라고 나올 거고요. 이 두 가지 값을 구하실 수 있으면 다른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되셨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러면 마지막 문제 들어가기 전에 칠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인데요.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학교 기출 문제가 이제 그렇다는 건데, 이차함수 최대치수 관련된 문항들이 그 비중이 굉장히 높게 출제가 돼요. 근데 그 문항들 중에서도 얘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하게 되고, 이 문항은 지금 서답형이 아니고 단답형도 아니고 서술형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을 써내려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답만 맞춘다기보다는 수식을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괜히 쓸데없는 감점 같은 걸 안 당하기 위해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문항이라고 보고요.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똑같은 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두 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나는 치환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범위가 딸려 나오게 되는데 그 범위가 그냥 모든 실수인지 아니면 제한된 범위가 나오는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건 1학년 과정뿐만이 아니고 2, 3학년 올라갔을 때 똑같은 거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치환하면 뭐가 나온다고? 범위. 뭐가 나온다고? 치환하면 범위. 치환하면 뭘 확인하라고? 범위. 이거는 그냥 세뇌교육이 돼야 돼. 아셨지?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첫 번째 뭘 하냐? 이 범위에서 내가 지금 치환하고자 하는 이 놈의 최대와 최소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놈을 이제 2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시켜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나올 거고,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고, 요 점은 1,2라고 해요. x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0인 곳이 조금 더 가깝고요. 생각하실 때 이렇게 가셔서 3인 곳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최대나 최소를 얘기할 때는 가장 낮은 부분과 가장 높은 부분을 얘기하게 돼요. 가장 낮은 부분은 지금 얼마예요? 요 값이죠. 얘가 일단은 최소가 되는 거고, 가장 높은 부분은 얘인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3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럼 x에다 3을 대입시키면 최대값이 6이라고 나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는 제가 지금서부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라는 것으로 치환을 해서 푼다는 거죠. 근데 얘를 치환할 때 나는 이놈의 최대 최소를 알았는데 이놈이 최대가 6이고 이놈의 최소가 여기서 2였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말하는 t값의 범위를 2 이상 6 이하라고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서술형 문항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자를 전부 다 t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바꿔버리시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5인데 지금서부터 이제 별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얘는 그냥 완전 제곱식이니까 함수 그리시면 되거든.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확인할 것은 이 범위. 근데 t가 2인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t가 2인 지점인데 2부터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2부터 오른쪽으로 가셔서 여기에 t가 6일 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때 y값은 t 대신에 2 넣으면 1이고 요때 y값은 6 넣으면 얼마예요? 16 더하기 1이니까 17이죠. 따라서 이게 저 문제에서 말하는 진짜 최대, 이게 저 문제에서 말하는 진짜 최소인데 이 문제에서는 한 가지 더 뭘 여러분한테 묻고 있냐면 최대가 나올 때 x값,
그리고 최소가 나올 때 x값 이 두 가지를 같이 묻고 있어요. 그럼 난 어떻게 되냐? t가 6일 때, t가 2일 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t를 6이 나오게끔 해주는 x값을 다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마무리는 이 자리에다 6을 넣어주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6이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겠죠? 인수분해 보시면 여기는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맨 처음에 주어진 0 이상 3 이하라는 것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 쓰실 때는 x가 3일 때 최대값 17입니다.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쓰시면 되고 하나 더 해야 되죠. 요것도 해야 될 거예요. t가 2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2일 때 넘어가시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이니까 완전 제곱식이라서 x가 1이라고 밖에 안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은 1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 이 시험지의 총평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아주 어려운 문항은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항은 없어요. 맨 마지막 걸 제외하고는 제 기준에서는 없습니다. 단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있죠.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었을 땐 학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 즉 50분 OMR 카드하고 시험지 나눠갖고 주고받는 시간을 빼시면 45분 정도로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그 45분 안에 풀어내시기에는 굉장히 빠듯한 시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레벨이 문제가 나오면 한 번에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를 연습을 꼭 하시고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고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오답하셔야 됩니다. 오답. 아셨죠? 그리고 혹시 저한테 이제 현강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가 이제 없잖아요. 제가 이제 현강 듣는 친구들한테 이 자료를 잘 주거든요. 근데 이제 현강 듣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이걸 좀 같이 풀어보고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자료 요청합니다. 뭐 이메일이든 뭐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거죠? Sorry, it's DJ.